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현장 직무교육 OJT 교육을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예고편처럼 현장 직무교육 OJT 교육의 성공 요인은 현업부서에서 직무 베테랑을 지도 선배로 선정을 해서 지도 선배로 양성을 해서 지도 선배에 의해서 현장 직무교육이 계획이 세워되어지고 학습과제가 선정이 되어지고 현장 직무교육, OJT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번 동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고객사의 강의 의뢰를 받아서 강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주제 부분은 어떻게 하면 OJT 교육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현장 직무 교육, OJT 교육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에 대한 프로포즈가 될 수도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제가 고객사에서 강의했던 주제는 정확하게는 OJT와 사내 강사 활용을 통한 인재 육성 전략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뤘던 학습 주제는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에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내 OJT 교육 활동과 사내 강사 운영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한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향후 OJT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 경영인 입장, 그 다음에 현업 부서의 부서장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잠시만요. 첫 번째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부분, 그런 관점에서 OJT가 필요하다. 근데 OJT가 잘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업부서에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사내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현장 직무교육 OJT만으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업부서에서 현업부서원들 또는 회사 내 관련 부서 사람들 대상으로 부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정례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돼야 돼요. 이러려면 현업부서의 베테랑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받쳐줘야,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벗어나 있지만은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 IDP가 연동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다 나온 거예요. OJT, 부서별로 직무 전문성 교육, 그것에 소환되는 것은 외부 교육 참가, 즉 IDP를 통한 교육비 지원, 내부 교육 참가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직무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의 회사 차원에서는 갖출 게 다 갖춰진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큰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중에서 OJT 부분이에요. OJT 부분이 그런 관점에서 가장 당장 그리고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신입이든 또는 경력 입사자든 이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교육이죠. 그래서 OJT 교육을 업무 인수인계로 받아들이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회사가 있고, OJT에 대한 부분을 직무 전문성 향상 관점에서 신규 입사자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교육의 일환으로 본다는 기업이 있다면 한 1년, 2년, 3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격한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무 전문성 향상 관점에서 OJT 교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설명드릴 부분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될 건데요. 첫 번째,
직무 전문성 향상 방안이 있어서 오버뷰 큰 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뭔가 그 부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담당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해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전사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가 각 그 단위 부서에 이제 할당이 되죠. 결국 단위 부서의 구성원은 전사 목표와 연관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 전문성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그래야 회사 전사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그런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애티튜드, 마인드 관점, 이 부분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 퍼포먼스가 나와야 사실은 목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부분은 결국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역량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역량은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본연에 있는 어떤 기질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는데 스펙이 똑같아. 스펙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와 같은 능력에서 같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목표를 달성해, 누구는 목표를 미달해. 그 차이가 뭐냐? 기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행동하는데 뭔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끝까지 해내.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관리 잘해.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도 잘해. 근데 한 사람은 스펙은 좋은데 똑같은데 시간 관리나 그 다음에 뭐 우선순위 정하는 부분 그냥 어떤 끝까지 해내겠다는 기질이 약해. 그러니까 따라서 성과물은 퍼포먼스는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 여부가 차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려면 스펙에 해당하는 특정한 지식과 기술 태도만 갖고는 부족하다. 역량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스펙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런데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배워야 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특정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거, 역량에 대한 부분을 누가 가장 잘합니까? 회사 내에서. 교육주관 부서요? HRD 담당자요? HRD 담당자 자신의 업무조차도 사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것도 완벽하지 않을 텐데요. 하물며 생산, 연구 또는 마케팅의 부분, 그 직무 전문성에 대한 걸 알고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현업부서예요. 현업부서. 그럼 신입사원이 오면 어떡합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전사 차원에서의 인문교육을 시켰어요. 현장 체험도 시켰어요. 밸류체인 교육도 시켰어요. 하지만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게 필요한 행동 역량 부분은 교육주관 부서 HR 담당자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수습기간 내 입사일부로부터 9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누가 할 수 있냐? 현업부서예요. 현업부서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일도 좋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뽑을 때도 개입하지 않아요. 이런 스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될 목표와 현재 수준 이걸 잘할 거 아니에요. 이 갭 부분을 메꾸는 게 바로 OJT 교육으로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어요. 단 1년 차에 90일 이내 수행해야 될 일 관점에서 그럼 한결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남다른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인데 행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특성은 결국은 발휘가 돼요. 뭐로? 행동으로. 그런데 특정한 직무 수행할 때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역량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를 직무 관련되는 기본 역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은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역량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부서에 적용되어지는 역량이 있어. 그거는 공통 역량. 그거는 교육주관 부서, 교육 담당자의 몫이에요.
하지만 특정한 부서 직무 수행에만 국한되어지는 역량, 행동 역량이 있다면 그거는 현업 부서의 몫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현업 부서장이죠. 그 다음 베테랑이죠. 그 노하우를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뭐로? OJT로 또는 부서에서 주관으로 하는 직무 전문 역량 교육, 사내 강사 활동을 통해서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연구 보고서 자료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입사원에게 요구되어지는 역량은 어느 수준일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착안상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즉, 낮은 단계에서 요구되어지는 능력과 높은 수준에서 요구되어지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사원은 요구되어지는 수준 중에 낮은 수준이 있고 높은 수준이 있어요. 어느 수준에 해당이 될까요? 적어도 이 정도입니다. 노잉, 모르는 거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해하는 수준. 그리고 적용, 실제 해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새로운 방안에 대한 도출. 이 부분은 신입사원은 어렵죠. 따라서 애당초 신입사원을 바라볼 때는 혼자서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적어도 1년 차, 입사 후 1년 차 정도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어느 부서는 그런 도움을 지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신입사원이 오면은 특정 기간 동안은 도와줘라, 지도해주라. 주로 그 대리마루봉이나 그 과장급에 해당하는 7에서 10년 요 사이에 있는 연차의 베테랑들이 지도 좀 해주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걸 언제 해주느냐? 입사일로부터 90일 이내 현업부서 배치된 시점 기간 동안에만 이걸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애당초 신입사원은 1년차는 혼자서 수행을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신입사원 OJT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특정한 그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 수준에 대한 직무 수행에 대한 그 수준을 나눌 때 잣대입니다. 그래서 Essential Operation, 그 다음에 Proficient, 그 다음에 Advanced Specialist.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직급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이 뭐 비정규직, 그 다음에 여기가 정규직, 여기가 매니저급, 여기가 단위부서장, 팀 리더급, 여기가 임원급입니다. 즉 직무 전문성 관점에서 직급별로 요구되어지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사원은 이 정도나 또는 이 정도까지는 커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높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knowing 또는 understanding 이 정도까지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리급 정도가 됐을 때 사실은 혼자서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OJT 교육에서 다룰 부분은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에 대한 역량도 있어요. 재무나 생산이나 연구나 인사 쪽은 각각 요구되어지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 행동 역량은 달라요. 그걸 현업부서에서 알아요. 그 부분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 역량, 이 부분이 OJT 교육에 있어서의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입사일로부터 전사 입문교육, 현장 체험 뺀 나머지 기간, 대략 8주에서 10주 기간 동안에 뭐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신입사원이 담당해야 되는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은 이 안에서 추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8주에서 10주 동안 집중적으로 알려주자. 그리고도 부족해요. 그럼 OJT 끝나면은 IDP, 그리고 그 회사 내 부서마다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 교육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OJT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OJT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다뤄야 되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관련되는 특정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 역량, 이 부분이 포함되는데, 잘 보시면은요, 어디까지 다뤄야 될 거냐? 우리 흔히 밸류 체인을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맥주 회사의 밸류 체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맥주 회사에서 고객에게 만들어지는 밸류는, 가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밸류가 만들어지고 제공되어지는 과정이 각각 업종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각각의 한 덩어리들이 뭐가 됩니까? 직군 또는 직무가 되겠지요. 그래서 OJT 교육을 실시한다는 맥스는 현업부서가 해당이 되는 밸류체인에 대한 1년차 신입사원에게 배정된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 이렇게 국한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대한 교육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교육은 신입사원 입문교육 끝나고 현장 체험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공통 부분이에요. 근데 OJT는 그 중에 밸류체인 중에 특정한 각각 직무에 국한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OJT 무슨 교육 시켜요? 직무 관련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근데 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회사 입장에 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에브리바디,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거, IDP. 근데 신입사원이 왔다. 그럼 OJT. 근데 근무자들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직무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싶어. 부서별로. 물론 회사의 인원이 적은 규모라면은 단위 조직의 인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사하고 누가 교육생 하기에는 인원이 적을 건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무 이동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분야에는 그게 가능하겠죠. 직무 이동을 하고 싶어. 근데 옮겨가고 싶은 직무를 내가 배우고 싶어. 근데 외부 교육 말고 내부 교육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 관점에서도 부서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교육, 전문 역량 교육을 만드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려면 사내 강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것 갖고도 안 돼. 사내 강사의 강의도 안 갖고도 안 돼. 그 외부 교육 갈 수 있게끔 교육비도 지원해주면 되죠. IDP 관점에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밸류체인 교육을 하면은 이 부분을 하려고 할 때 한결더 수월해지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단순하게 OJT를 신입사원만을 위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큰 관점에서, 회사 관점에서 보면은 모두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다. 근데 OJT만 갖고는 부족을 하다. IDP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부서마다 직무 교육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사내 강사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신입사원 대상으로 밸류체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직무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 회사는 이와 같은 것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HRD 담당자라면 어디까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요? 하고 있는가요? 안 하고 있다면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동영상은 그런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이 있고 행동에 대한 거죠. 직무 전문 역량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안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초급과정, 고급과정으로 구별하자. 연차로 구별하는 겁니다. 신규 입사자, 그 다음에 부서 전입자, 경험이 없는 부서 전입자, 한 이틀 분량으로 부서장의 관리하에 사내 강사, 부서원을 사내 강사로 활용한 교육까지 만들어보자. 이틀짜리 분량으로. 물론 이틀짜리의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는 있어요. 사내 강사를 활용을 해서. 그럼 얘랑 2시간짜리라면 8개 과목이 되겠지요.
근데 그러면 이틀짜리 8개의 과목이 다 완성이 돼야 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수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틀치에 대한 교육 계획은 나오는데 급한 것부터 준비해서 교과목이 마련되는 데를 실행하자. 예를 들면 올해는 뭐 2과목이라도 내년에는 4과목, 그 다음 해에는 뭐 8과목 이런 식으로 연차제로 넣게 나가면 되죠. 중요한 건 초급 과정이라는 것이 신규 입사자나 부서 경험이 없는 전입자를 해서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급 과정은 해당 직무 경험이 누계로 한 3년 이상, 가급적이면 뭐 만 3년 지난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레벨이 좀 다른 거죠. 매니저급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맥스 2일 분량으로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자. 이 경우도 조금 그 부서 전배 또는 내 경력 개발 이런 관점에서 내 뭐 영역을 더 넓히고 싶어. 또는 상대방의 직무를 이해하고 싶어. 뭐 심화학습하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있는 그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직무교육을, 이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사내 강사가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의 업종에 그 직무 수행에 관련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배울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부에 있어요. 그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만 해도 큰 효과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내 강사를 양성을 해서 활용하자예요. 물론 사내 강사가 전문화된 직업적인 강사보다 교육의 효과가 낮을 수는 있지만 교육생에게 인식의 변화, 지식 수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일의 성과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진행해도 돼요. 강사 활동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문제는 아예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왜 직무교육 사내 강사가 필요하냐? 강사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료 때문에 강의를 못하는, 교육이 진행 못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들을 누가 진행해야 되느냐, 주관해야 되느냐, 아주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 신입사원 대상으로 전사 입문교육, 이거는 교육주관 부서죠. 밸류체인 교육, 이것도 주관 부서죠. 교육주관 부서. 현장 체험 교육하는 거, 이것도 교육주관 부서죠. 신입사원 OJT, 이거는 교육주관 부서에서 OJT 운영안, 그 다음에 가이드, 지도선배 양성 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진행의 성패 여부는 현업부서예요. OJT 지도선배 양성 교육, 이것도 교육주관 부서죠. IDP 교육주관 부서인데 실행은 현업부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한 기획, 운영, 평가는 교육주관 부서지만 실질적으로 한 해 한 해 IDP가 잘 작동이 되도록 실제 구성원과 부서장이 합의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에 의해서 평가돼야 되거든요. 즉 현업부서에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 목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고급과정, 초급과정, 고과정,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현업부서예요. 그럼 직무교육, 사내강사 양성교육은 요거는 교육주관 부서입니다. 직무교육 사내 강사를 양성하는 거는 교육주관 부서예요. 근데 누구를 선발할 거냐는 현업부서 목이에요. 이건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업부서에서 사내 강사 후보를 선정해 주면 이것을 운영하는 거는 교육주관 부서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보죠. 오해 있을까봐. 그러니까 요거는 교육주관 부서와 현업부서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할 게 많다는 거죠. 의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갖춰져 있다면 HRD 부서에서는 사실 최대한치 일을 한 거예요. 뭐를 향해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강의 가서 소개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 사례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사에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팀장급 또는 베테랑들을 사내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례고요.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신입사원 그 뽑고 나서부터 장기간 동안에 직무 전문성을 향한 그 교육 과정을 커리큘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특히 부서장들을 직무 전문가로서 인정을 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교육자로 만들어서 강사로 활용을 한다는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사내 교육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DS 부분인데요. EA, Education Agent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근데 이 경우 EA는 그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의 팁에 해당하는 것이 그룹이고요. 사업부에 해당하는 것이 팀에 그 해당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팀마다, 그러니까 사업부급마다 E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에 해당이 되는 직무교육에 대한 기획, 강사 양성, 잘 운영하게 만드는 쪽에 대한 그 담당자를 EA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부여를 하고 EA를 이제 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현장 직무 교육에 대한 신입사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 직원들 대상으로까지 하는 현장 직무 교육, 강의에 뭐 OJT 플러스 직무 교육 이것이 섞여 있는 격이 되겠지요. 이 점에서 확실히 삼성전자 답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OJT의 확산, 사내 직무 교육에 사내 강사 활용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은. 자, 이제 그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OJT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다른 동영상으로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